안녕하십니까. 이슈이다 12월 13일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2024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대통령이 위태위태하게 느껴집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공화당 차세대 기대주라는 스팟라이트를 네오콘과 좌파 주류 언론들에게 기만적으로 받아오면서 공화당원과 우파 유권자들에게 이 사람이 대통령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얻고 있는 듯한데요. 그리고 지금 디산티스에게 돈과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핵심 지지층에게 어필할 전략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극으로 몰린 인기인들, 독립 유튜버들, 사업가들과 회동하며 충성 맹세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좌파 언론은 빠짐없이 감시하고 있고 조금만 꺼리를 물었다 하면 온갖 자극적 미사 여부를 갖다 붙여서 대통령이 재선하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을 중도 우파와 중도 유권자들에게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4년도에는 49% 대 51%의 싸움입니다. 1.5%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를 뽑느냐가 문제이고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15%는 지지율이 앞서가야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디산티스 대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USA 투데이는 서퍼크 대학교와 공동으로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에서 10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공화당 지지자의 56%가 대선 후보로 디산티스 주지사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치면서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23%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건 일단 공화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유념해야겠죠. 하지만 그냥 뉴스만 보는 일반인들은 대통령 이제 끝났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로 보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을 지지하는 답변은 47%, 공화당 지지자의 45%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는 지난 7월 60%에서 10월 56%, 이번에는 47%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와 중간선거 부진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을 강행했으나 인종차별주의자와 만찬을 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행동과 이를 부풀려 보도하는 좌파 언론들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공화당 내 지지세가 약해지는 등 정치적 타격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디산티스 주지사에 비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통령은 바이든과 양자 대결에서 40% 대 47%로 7%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산티스는 바이든과 대결 시 47% 대 43%로 4%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이 된 1000명의 정치적 성향이 어찌 되느냐, 그것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결과만 나타내는 이런 여론조사는 대통령에게 타격을 준다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발표됐다는 점,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좌파 쪽 여론조사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대통령 충성파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소식입니다. 이번 재선에 성공한 조지아 대표 선수 그린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만약 지난 1월 6일 사태가 정말로 폭동이었고 이를 나와 스티브 배넌이 조작했다면 당연히 무장해서 진행했고 완전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꼬는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주류 좌파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국가의 근본 가치에 반한다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백악관도 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언론 담당 부보좌관은 의원이 1월 6일 사태가 더 심했기를 바라고, 그러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무장 봉기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 가치에 반한다면서 이 폭력적 언사는 의회 경찰 등 의회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저리 그린 의원은 연초에 하원 특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주동의 하원 특위는 올해 연말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1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법무부의 기소 내지 수사 필요성을 권고할 대상자를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특유의 이런 권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시죠? 다만 법무부가 특이조사와 별개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별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동이고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인이 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애리조나주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주도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멕시코 국경에 컨테이너 장벽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그도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올해 8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를 막겠다며 남서부 도시 유마에 5에서 7m 높이로 컨테이너 130개를 쌓은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장벽의 길이는 약 1마일에 달하며 11일간 실시된 공세 600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두시 주지사는 여기에 더해 남동부인 코치스 카운티까지 9,500만 달러, 하나로 약 1,24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컨테이너 장벽을 10마일 길이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로 좌파들이 딴지를 걸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과 이념을 같이 하는 정치적 동지입니다. 하지만 임기는 내년 초 끝나고요. 아주 너무너무 수상한 선거 결과로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로 오게 됩니다. 다들 아시죠? 애리조나주에서 일어난 일들, 투표기 고장 등으로 공화당 주지사 후보였던 카릴 레이크가 선거 인증 거부를 하며 소송을 건 사건도 있고요. 이 얘기는 입열명 화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두시 주지사는 애리조나주가 불법 입국자들의 통로가 되는 현실을 막겠다며 이런 컨테이너 장벽 건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가 발 걸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먼저 컨테이너가 설치되는 코로나도 국유림은 애리조나주 소유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연방국토개발국은 이런 점을 들어 두시 주지사에게 컨테이너 철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상태인데요. 또 이곳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 코코파족 역시 애리조나주 정부가 원주민 보호구역 인근에서 허가 없이 이 같은 공사를 벌였다고 항의하고 있답니다. 어쩌자는 건가요? 코코파족 동네 불체자들 싹 모아서 타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런 반발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좌파 환경단체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낡고 녹슨 컨테이너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이 장벽이 일대를 오가는 동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아 생태계 순환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센터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1월 초 사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환경운동가들은 컨테이너 설치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작업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반발에도 아랑곳 없이 두시 주지사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장벽 쌓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이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애리조나주는 이민자들과 그에 따른 마약, 범죄, 인도적인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헌법상 권리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 백악관 환경자문위원회 법률 고문인 디나 베어 변호사는 이곳이 연방자산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정용 컨테이너를 그랜드 캐니언에 갖다 놓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편 좌파들은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애리조나 수성에 실패했음에도 두시 주지사가 컨테이너 쌓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러갈 주지사가 목리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인데요. 중간선거에서 애리조나 주지사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KT 홉스 당선자는 다음 달인 1월 5일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홉스 당선자는 지난 7일 PBS TV 인터뷰에서 컨테이너를 다시 제거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 모르겠다며 취임 후 컨테이너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화당 후보 카릴 레이크와 대통령 등은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꾹꾹,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시간 나시면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